100억? 제일 많이 낸 사람이 2천억이에요, 2천억. 물어봤을 때. 근데 뭘 와요, 이거. 분필이잖아요, 분필. 아니, 생각해봐요. 이거, S그룹의 그 L 회장도 현금 이거는 보질 못했을 거 아니에요, 걔들은. 다 숫자 노름이지. 이게 어디 집에 이게 있겠어요, 그죠? 여기에 100만 원은 뭐냐면, 여러분이 요구하는 수익 있죠? 이게 충족이 되고 추가적인 이익이 이게 더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700, 500, 300은 현재 1000만 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도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이 펼쳐진 거야. 근데 경쟁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지주는 누구하고 계약할지를 모르니까 얘를 경매에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입찰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입찰 과정에서 호가가 높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호가가 높아지면서 얘가 170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중에 1700을 지불하고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얘밖에 없지. 얘는 1000만 원을 지불하고도 700만 원의 초과이익이 나오니까 700만 원까지는 추가로 지불할 수 있는 거야. 대신에 그 이상은 지불할 수 있어, 없어? 그 이상은 지불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수년가가 0이 된다는 거야. 초과이익이 0이 되고 무슨 이유만 얻을 수 있다? 정상 이유만. 그러면 나머지 B 토지도 경쟁에 의해서 누가 차지하겠어요? 1500을 지불할 수 있는 B가 차지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토지는 1300을 지불할 수 있는 누가? C가 이 토지를 차지하는 거야. 그럴 때 각 지점의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있죠. 이거를 선택해서 연결한 선을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선이 그래서 모든 점에 다 접해 있죠. 그래서 얘를 퍼락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모든 선에 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입찰 그 지대설의 1번 지문에 가면 뭐라고 해놨냐면 해당 토지용을 통해서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의미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수년가가 0이 된다는 논리랑 같은 거예요. 수년가 배운 기억이 없죠? 투자론에서 했다고, 투자론에서. 거기 가면 또 누군가가 또 별표를 해놓고, 괜찮아. 시시비비는 다음 달에 구정 끝나고 한번 따져보겠어. 참나, 진짜. 그리고 거기 뭐라 하냐면, 입찰지대 곡선은 원점을 향해 볼록한 O양의 곡선을 나타낸다고 돼 있죠. 이게 예전에 15일 때 나왔던 표현이에요. 자, 그 얘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점이 여기잖아. 원점에서 바라봤을 때. 원점에서 바라보면 얘네가 이런 형태잖아, 이런 형태. 그러니까 원점을 향해서 볼록하다는 얘기는 원점에서 바라봤을 때의 각도를 얘기해 주는 거야.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학생들이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그처럼 무리한 거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입찰지대가 어떤 의미다, 이런 정도만 일단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면 될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언론서는 도시지역에서는 여기 도심에 가까운 데가 상업, 그 다음에 주거, 그 다음에 공업적인 토지용이 이렇게 전개가 될 것이라고 농업토지이론을 이게 도시지역에다가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은 독점지대라고 나와 있죠. 네, 그거는 참고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얘기한 거냐면 마르크스가 얘기한 거예요. 그 독점지대라는 건, 여러분들 저기 혹시 여기 술 좋아하는 사람 누구 있어? 유종아 술 좀 해? 안 해? 정종아 술 좀 해? 박정 술 좀 해? 박찬영 술 좀 해? 최찬영 술 좀 해? 야,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가만히 안 둘 거야. 지금 여기서 물어본다고 다들 고개를 좌우로 젓고 있는데, 나중에 언제고 걸리게 돼 있다고. 이게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쌓인다고 이 근처 근동에 가서 술집 매상 올려주고 있다는 사실이 첩보가 입수가 돼. 왜 입수가 되냐면 모의고사를 보고 성적에 따라서 요 주변 술집 가서 매상 올려주고 있다고. 그러면 술집 그 주인이 전화 온다니까요. 모의고사를 자주 보시면 안 될까요?
누가 보면 나중에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게. 자, 우리 와인을 보게 되면, 프랑스에 가게 되면, 포도밭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그 유명한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는 포도밭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걔네는 그 토양과 이거는 다른 데에 비해서는 독점적인 위치 때문에 나온 거 아니야. 그러면 걔들만 거래되는 가격이나 이게 훨씬 비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제한이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걸 독점지대라고 그래요. 시험에는 제목만 바꿔서 나온 거니까. 근데 우리가 별표할 거는 그 밑에 가면은 마찰 비용 이론이라고 있죠. 거기를 별표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지점에서 이 점으로 특정한 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공간에 이동할 때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마찰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마찰 비용은 지대하고 교통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정도 알아두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이럴 거 아니에요. 도심이고, 도심에서 외곽으로 가게 되면 교통비가 줄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교통비가. 주거비가 줄어들겠죠. 주거비가 줄어들고, 외곽을 나가게 되면 교통비는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두 개를 합한 게 마찰비용이에요. 두 개를. 그러면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마찰비용이 줄어들 수 있겠죠. 줄어드는데 무슨 비용은 증가하는데 주거비용은 증가하는 대신에 교통비용은 감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시험에 지대론을 물어볼 때 지문 한 줄로 마찰비용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연상을 해야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은 선생님이 많이 자제하고 있는데 3월이 되면은 막 물어본다고 막. 응? 가리지 않고 난산단 말이야. 막 물어본다. 여기 대답 못하면 막 확대되는 거야, 이제. 종종하게 만약에 3월이 돼서 저녁에 온다 그러면 혼자 모든 질문을 다 감수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오전에 오면은 분산이 좀 되는데 저녁에 오면은 집중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볼 때는 오전에 와서 듣고 남아서 공부하고 그러고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야. 집에서 솔직히 말해서 가슴에 손 얹고 대답해봐. 집에서 1시간 책 볼 수 있어? 안 되잖아. 그리고 저 성격을 보면 그러고도 아이고 말이나 못하.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처녀 총각들 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없어. 말들로는 벌써 합격했어. 그리고 저 성격에 동생 챙기고 뭐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전화 오면 그냥 나가는 스타일이야. 그냥 참 큰일 났다. 저기 하려고 그러면 여친이 있다고 그랬나? 예. 그러니까 뭐 참 여친보다는 저기 그 후배 뭐 이런 데를 더 많이 챙기는 거 아니야? 만나긴 하죠. 정말이지. 내가 쓰러진다는 거지. 야, 너 열심히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도시공간 구조론이에요. 제목을 생각해 보세요. 도시의 공간 구조는 계속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해가는 과정을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최초로 규명한 사람이 버제스예요. 그래서 동심원 이론상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버제스의 무슨 이론? 동심원 이론. 그러면 제목에서 나오잖아요. 도시의 성장은 뭐를 그리면서? 일정한 원을 그리면서 동심원의 형태로 도시의 공간 구조는 분화될 것이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누구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튀넨의 고립국 이론에 영향을 받은 것이고, 이거는 미국의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침입과 경쟁과 천외 등의 과정을 거쳐서 도시의 공간 구조가 분화되는 것을 도시 생탁적인 관점에서 풀어준 이론이에요. 그러면 도시 생탁이라는 건 뭐냐면 도시 지역을 가게 되면 공간에 따라 주거의 생활상이나 사회상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고급 주택 지역과 저급 주택을 단순 비교하게 되면 먼저 고급 주택은 주택마다 공간이 멀리 뚝뚝 떨어져 있죠. 그 넓은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있지만 저소득층들은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주거 형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나타나는 생활상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연구한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이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동심원 지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시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를 중심 업무지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중심 업무지구는 이 도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들은 다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 방송국도 있고 기업도 있고 관공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게 중심 업무지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게 점의지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천의지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점의지대라는 건 주거와 상업과 공업적인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을 점의지대라고 그래요. 서울 같으면은 서울역에서 용산 가기 중간에 삼각지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삼각지 일대가 옛날에 이런 점의지대였었어요. 삼각지를 가보게 되면 공장들도 들어가 있고 주거도 있고 그 다음에 술집 이런 것도 같이 섞여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 점의지대를 가면은 내측이 있고 외측이 있어요. 내측은 경공업. 단순 노동을 제공해서 물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고 외부 지역이 뭐냐면 불량 주거지 있죠. 그런데 얘네들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술집, 매춘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도 동남아 노동자라든가 연변 출신 뭐 동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근무해요? 공단, 반월공단, 구로공단, 시황 이런 공단에서 일할 거예요. 왜?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그런데 입국하면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주거를 정해야 되는데 공장 근처에다 주거를 정하는 거예요. 불량 주거. 그러니까 방 하나에 여러 사람이 뭐 소위 벌집처럼 칸을 나눠가지고 뭐 4명이 다 8명이 이렇게 거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점의지대가. 그런데 여기서 살다가 돈이 조금 모이면 조금 더 주거 환경이 좋은 쪽으로 분화돼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겨난 게 저소득층의 주거 지역이야. 그러다가 여기서도 몇 년 모으면 돈이 좀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더 주거 환경이 좋은 쪽으로 공간 구조가 분화돼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분화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지역이 통근자지대예요. 그럼 왜 통근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마지막에 통근자지대는 중고 사립학교 있죠. 그 다음에 마트 있죠. 이게 여기 시설에 있어. 그러면 부인은 여기에서 애들 케어하고 남편만 일로 외곽도를 따라서 출퇴근하는 지역이야. 그래서 통근자 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위치를 물어봐. 점의지대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점의지대. 얘네는 도심에 가깝게 있어. 누구보다? 고소득층보다. 그쵸? 저소득층의 주거지역도 고소득층보다 도심에 가깝게 있어요. 왜? 일자리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 위치를 출제하는 거. 최근에는 얘도 물어본 거예요. 통근자지대가 가장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그럼 맞는 거예요. 무슨 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한 게 동심원 이론인데, 근데 동심원 이론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한계가 있냐면 모든 도시는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성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도로가 열리게 되면은 원을 변형한 형태로 도시가 확장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론에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많지만 얘가 왜 각광을 받냐면 최초로 규명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이론에 대한 중요성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최초기 때문에. 얘가 있었기 때문에 선형 이론이 등장한 거예요.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네 둘을 결합한 게 다핵심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최초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 보완하는 이론도 나오고 통합하는 이론도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출제할 때 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동하죠. 이동하게 되면 빈곤, 질병, 범죄 등과 같은 도시 문제 있죠. 도시 문제가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외곽으로 나가면. 둘 중에 하나에 늘어나는 거 아니면 줄어드는 거 둘 중에 하나잖아. 줄어들 거 아니야. 왜 줄어들어? 나가면서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반대로 해서도 틀리게 준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132페이지에 가면 내용 나오죠? 네, 거기 가면 시카고를 모델로 했다. 니은에 가면은 고립국론을 도시 내부에 응용했다. 디귿에 가면 도시 생態적인 관점에서 침입과 경쟁과 천위 등의 과정으로. 리을에 가게 되면 중심지에 멀어질수록 번제, 인구 이동, 그 다음에 빈곤 등의 도시 문제가 감소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면 될 거란 얘기예요. 근데 문제점은 너무 단순한 이론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도시만을 대상으로. 그죠? 근데 원래 동심원 이론이라는 게 범죄가 발생하는 분포도 있죠. 그거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얘 배경이 어디예요? 미국의 마피아라는 갱 조직 알죠? 걔네 근거지가 여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많았겠어요? 범죄 발생이 끊이지 않았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어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지 그거를 이제 조사하다가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동심원 이론까지 했어요. 잠깐 쉬었다가 선형 이론 요새. 이거 안 지워도 돼요? 네, 연결해서 하면 돼요.